대학의 소리 이스크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크라 책임 프로듀서 겸 MC의 백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늦어요. 지쳐서 그래, 지쳐서. 오늘 이게 드디어 이제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장마가 내리고 있는데, 예, 그럼 다음 소식으로는 네, 백수 씨 지금 경동 IC 교통 상황 어떤가요? 내가 어떻게 알아? 경동 IC. 딱 멘트가 그 날씨와 함께 시작하는 게 라디오 교통방송 같았어. 아니, 당연하지. 왜냐면 내가 어저께 날씨 기사 썼거든.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의 날씨를 체크해서 날씨 기사를 딱 써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양식을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그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아니고, 네, 이렇게 지금 게스트가 자기 분량을 챙겨 먹고 있는 좋은 방송 해서. 그런데 이번에 일단 뭐 자기소개부터 한 번씩 하시죠. 일단 안돈부터. 네, 오랜만에 자기소개 해보네요. 네. 이 시대 마지막 모담보이 안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 맞아? 엊그저께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가 워낙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서로.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네. 그렇구나. 지겨워 이제.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지금 1시간 22분째 기다리고 있는 시루짱입니다. 와 이것들아 빨리 왔어야지. 맞아요. 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방송도 거의 2주 만인 것 같고. 그렇네. 그다음에 그러네. 그 길에 이제 계량경제학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위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학이 뭐예요? 예? 계량경제학. 계량경제학이요. 과목 이름이요. 계절학기 듣거든요, 제가. 그러라고 말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뭐 통계적인 어떤 가설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회계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할지 등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양적 분석 방법을 가르치는 경제학 과목인데요. 죽겠습니다. 네, 그리고 졸라갈리겠다. 오늘은 또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게스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패션 매거진 르데뷰에서 일하고 있는 르데뷰입니다. 와. 야, 이렇게 홍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기 닉네임을 매체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또 오랜만이야. 광고비 받아야지. 그럼 이거는 그러면 공식 입장인가요? 많이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뭘 많이 봐요? 우리도 르데뷰를 많이 봐야 돼요. 르데뷰를 많이 봐야 된다. 그러면 오늘 지금 발언하시는 거는 르데뷰 공식 입장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몰아가기 실패. 몰아갔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스크라 하면서 몇 번 했었잖아요. 학보사 달아보고, 그 다음에 교지도 달아보고, 그 영자 신문도 달아보고, 독립 언론도 달아봤는데, 이제 우리가 못 달아봤던 매체가 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발견했던 게 이게 독립 잡지, 이른바 그러니까 독립 패션 잡지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게 르데뷰를 비롯해 이런 독립자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르데뷰님. 내가 갑자기 이렇게 그런 거 던지니까 나한테 준비하라고 하시던데. 그런 거 없어요. 한국어로 불편하시면 르데뷰니까 불어로 하셨대요. 그래서 편하시면 흥분해서 불어가 나왔네요. 이 새끼들이. 뭐야? 마우트? 독어 아니냐 그거? 맥스가 이제 불어로 똥이란 뜻인데요. 이럴 수가. 이제 영어에서 흔히 쉿 하는 그 감탄사 있잖아요. 그랑 비슷해요. 나는 이제 이제 독일어에서 이제 그거잖아. 그 형태 바꿀 때 네.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얘들아 진행 좀 하자. 근데 독일어 그거보다는 샤이스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샤이스. 사람들까지. 가담했어. 왜 이렇게 지적이야 여기. 예, 스페인어로 뭐 네뿌따 마드레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뭐야 그건 또? 이제 뿌따가 창녀예요. 근데 마드레가 엄마거든요. 네뿌따 마드레 창녀 엄마의 뭐 이런 식의.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엄창 같은. M창이죠. 그렇지. 근데 이제 뭐 되게 젊어 별의 보인다. 별거에 다 뿌따 붙이면 돼요. 그럼 다 욕이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독립자진 뭡니까? 물을 치면은 개 새끼 이런 거잖아. 샤이스 맥스 네뿌따 마드레. 마들렌 맛있지. 마들렌. 네, 잃어버린 시간 찾아서 많이 나오죠. 네. 네, 됐고 빨리 드러나 봅시다. 네, 그럼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발장에도 나오지 않나? 말을 하라면 좀 말려요, MC야. 재밌네. 예, 그래서. 독립지 뭘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독립자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로 뭐 자본에서 독립되어서 저희끼리의 자체적인 수단으로서 네. 이제 저희끼리 자본금을 충당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잡지고요. 지금 살아있는 대학생이 만든 독립 잡지는 브레이크 매거진이랑 살아있는 대학생이라뇨. 그러니까 고인이 되신 거예요, 대학생분들이? 나 벌써 고인이야? 말을 바꿀게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만드는 것 중에 살아있는 것. 이거는 이제 지금 저희 르데뷰 10년이 되고 있는 르데뷰랑 그리고 8년째가 되고 있는 브레이크 매거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매거진들로는 뭐 66100 뭐 그리고 조금 6100. 여러 가지가 있죠. 66100은 유명하죠. 네. 확실히. 그런 거 혹시 그 르데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좀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음흠. 전 처음 들어봤는데 예, 이제 뭐랄까 주로 이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배포가 되는지 예를 들면 대학내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내일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 주로 배포가 되는데 레드뷰도 좀 그런 식으로 배포가 되시는 건지.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스타벅스랑 엔젤리너스에 저희가 깔려요. 네, 많이들 모르시는데 독립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아니, 부르저 아니냐? 근데 아, 왜냐면 제도 독립접지를 해봤거든요. 근데 스타벅스에 깔렸다고 이거? 저 그렇네. 이 미쳤다. 양반이 1인 출판사 네.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이제 영세 골목 정말 그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팔고 있는데 홈에버가 우리 소규모 자본이어서요 막 이러면서 두리거리는 느낌이에요.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도 그중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이 말해도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어쨌거나 워낙에 기본적으로 오래됐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10년이면. 네 10년 동안 어쨌건 뭐 짬에서 나온 바이브라 있잖아요. 원선이 말하는. 네. 그래도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원선은.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저희 망하지 네. 않습니다. 네. 저희 망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엔젤리너스랑 스타벅스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 애초에 이외에는 망하지 않으면 독립잡지가 아니야. 그럼요. 그 이외에는 이제 망하지 않으면 독립조치가 아니라고? 네. 망해야 된다. 왜 아닌데요? 안 망해도 돼요. 제가 망해봤거든요. 지금 부글부글. 그리고 이제 여타 편집숍들에도 오. 패션 잡지다 보니까 깔리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지금 전국에 깔리는 거네요. 생각을 해보면. 예, 전국에 깔리는데 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음. 막 내가 스타벅스를 갔는데 왜 리뷰가 없어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다 나간 건가? 아니 집어갔어요?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아, 다른 곳에 들어가는? 깔리느라. 아. 사실 되게 스타벅스에 모두 깔린다라고 해봐야 굉장히 많게 느껴지지만 그래봤자 수백 부인 거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인쇄가. 그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네이버에 우리가 네이버 좌판에 깔립니다라는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진짜 동네 네이버라고 써 있는 그 상호 비슷한 것들 거기다가 깔린 느낌이니까. 네, 스타벅스 동네 구멍가게 됐어요. 그렇지. 사실은 동네 구멍가게죠. 스타벅스가 시애틀 시깡촌에서 커피 그냥 말아먹는 데 아니요. 커피 잠깐 말아보시고. 그러면은 발행 부수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저희 발행 부수가 400부 정도고요. 아. 이게 저희가 개간지라서 3개월에 한 편씩 나옵니다. 개간지. 3개월에 한 편씩이면 왜요? 패션 잡지 뭐가 쓰고 떠오른 거예요, 대체 이분? 간지. 아 뭐야. 미안. 진짜 부끄럽다. 그래요. 12간지는 중요하지. 한국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계절별로 옷도 찍어서 올릴 수 있겠다. 3달에 한 번이면은. 원래 개간지가 그렇게들 하죠. 그러니까. 네, 시즌별로 맞춰서. 시즌별로 맞춰서. 네. 근데 확실히 패션지니까 그 개간지라는 형식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한 번 더 이제 잠깐 쉬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소리 이스크라는 대학의 사연을 저희 멋대로 얘기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청취를 요즘 저희 방송은 fmredslips@gmail.com과 페이스북 이스크라를 통해 사연과 게스트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도요? 패션지 광고도 봤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받는 사람입니다. 레데뷰 10년짜리 이제 독립 잡지라면은 사실 웬만한 저희가 지금까지 모셔왔던 그 미디어 하시는 데 있잖아요. 매체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인데. 네, 즐겨. 류대표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이걸 시작하신 건지. 혹시 춘추가 어찌 되시는지. 혹시 IMF를 기회로 회사 쫓겨난 뒤 참가하신 것인지. 제가 액면가는 이래도 아직 영하입니다. 영하요? 네, 영하. 영아요? 영화였어요? 아니요. 일단 저희가 만들어진 거는 고려대학교 원래 사내 패션 잡지로 시작을 했고요. 네? 사내 패션 잡지라면 제가 교내. 역시 대학은 기업이다. 교내. 대학 그렇지. 기업화에 대한 그런 비판 의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고려대학교는 이미 그쵸 사립학교니까. 그렇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야 여기 좌파들 많구나. 저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온도 레코드 꼭 살려주세요 이거. 저는 자본주의 현신입니다. 예. 네, 장기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아니야. 07년에 팀이 만들어졌고 98년에 이제 첫 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10년부터 이제 09년부터 외부 팀으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학내 패션이었던 거죠? 네, 그때는 이제 학내 단위로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첫 창간호를 보면은 뭐 가장 크게 다루는 이슈가 고려대학교 패션과의 뭐 런웨이나 런웨이 그게 아니라면 이제 연고전 런웨이를 혹은 고연전 고연전. 예, 고연전 연고전 말 조심하셔야 되네. 이분 출신 대학의 상태가 일단 그 둘은 아닌 걸로. 저는 그 둘은 아닙니다. 그럼 뭐 예. 저는 아니지만 고연이라 부릅니다. 저도 고연이라고 합니다. 왜?
성시경. 왜냐면 제가요 이제는 그 대학 입시 때 고대를 넣긴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네, 고대 철학과에서 떨어졌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고대에 대해 그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습니다.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대가 진짜 현명하다 생각해요. 저도 연대를 썼다 떨어진 입장에서 그럼 연고라고 하시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균형이 좀 맞겠네요. 네. 뭐야 이게? 그럼 저는 뭐라 부를까요? 뭐 둘 다 붙었어? 아니, 양대전? 너는 그냥 카포냐 포카냐를 생각하고 있으면 돼. 너는. 카포포카. 그건 말할 일이 없잖아. 있지. 일단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 그건. 지금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안 다시 될까? 본론으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07년도부터 고대 이제 교내 이제 잡지였다가 결국에는 09년 때 외부팀을 꾸려서 확대가 된 건데 그만큼의 수요가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뭐 확대를 하게 된 건지. 사실 뭐 사람들의 수요라기보다는 네. 우리의 욕심. 그렇죠. 우리의 욕심인 걸 수도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사실 그때 제가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네. 언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차기 권력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왕자의 난을 일으키신 분이구나. 아직 그러면 아버지. 편집장이 아니신 거구나. 아버지 왕위를 계승하는 중입니다. 그런 말씀 곤란합니다. 그래서 확대된 이유는 사실 제가 본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력? 예, 왜냐면은 패션 잡지를 지망하는 학생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세상이고, 예, 그리고 실제로도 뭐 풀 자체도 워낙 좁은 풀이다 보니까 맞아요. 고대. 예, 그래서 뭐 선배 에디터분들, 뭐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잡지 출신에서 현직 에디터 분들이 되신 분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은 이제 GQ에서 일을 하셨던 유지성 선배님, 이제 에디터분이 예, 그분이 제일 유명하신데 현재로서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자리가 잘 안 나요. 진짜. 네, 정말 잡지는 자리가 진짜 잘 안 안 나요. 나요. 예,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뭐 GQ가 9년 만에 공채가 났어요. 와. 그 GQ가 공채를 9년 만에 냈다고요? 예. 와.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만들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어디를 가든 사실 그걸 지망하는 학생들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확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계속 사실 지원은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모집을 할 때마다. 지원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요. 패션 잡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도처에 어느 정도 수요는 있는데 이게 기본의 그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 인력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너무 영세? 아닌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게 사실은 이런 독립 잡지들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영세단이라기보다는 전 사실 자리 자체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자리? 예, 왜냐면은 매체 자체가 신문 기자는 예. 어쨌거나 인력이 있으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사회 사건이 아무래도. 있고. 근데 네. 잡지 자체는 아무래도 에디터들이 많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물론 지금 잡지 그 에디터들은 물론 뭐 업무 과다에 있습니다만 잠시만요. 마이크 좀 조정하겠습니다. 네네네. 업무 과다에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무한정 뽑을 수는 없잖아요. 매년 뽑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한 에디터 분들이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면은 그 자리를 지키게 되니까 잡지가 생기진 않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게 물론 그런 정말 효용의 문제이긴 하지만 애초에 뭐 이건 뭐 몇십 년째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출판 시장 자체가 불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쉽사리 이제 덩치를 못 불리는데 문학동네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잖아요. 해리포터로 유명한. 거기는 뭐 그것도 있고 이제 주로 이제 근데 다른 소설도 많이 내는데 이제는 뭐 문학동네가 오죽하면요 이제 문단 권력이란 말을 듣는 곳이에요. 맞아. 그 얘기도 엄청 많이 들었던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는 이분은 이제 평상시에 이제 문학 강의를 하시지만 본인은 그런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제 무조건 등단할 거면 문학동네나 그런 데 들어가야 된다. 작은 데로 가지 마라. 근데 사실 전부 다 망하는데 그나마 세력 있고 괜찮다는 문학동네조차 지금 작년부터 이제 작년이 아니죠. 그 전부터 20년간 그분은 계속 확장을 해오면서 문학동네가 그렇죠. 계속 매년 신규 채용을 해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지금 3년째 신규 채용이 아예 없어요. 거기서는 이젠 차마 덩치를 더 불릴 수도 없고 더 인건비를 주기도 버거운 순간이 와버린 거예요. 문학동네 맞아. 어느 정도 문학동네도 이제 리빌딩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학동네가요. 비유하자면 그 문학계의 한 L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은 어디 있어요? 삼성은 이제 민음사 뭐 이런 쪽으로. 네. 약간 그런 마케팅 진짜 못하겠다. 네. 왜 뭐해? 농담을 했던 이 자식이.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잡지 시장. 근데 이제는 이런 정말 규모 있는 출판사들조차 이렇게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독립 잡지에서 우리도 더 덩치 불리지 않은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거든요. 사실 GQ나 이런 정도의 그 뭐랄까 기라것인데도 이제 어려운데 결국엔 일단은 그런 수요는 계속해서 있다는 거는 독립 잡지가 어찌되었든 살 수 있는 그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수요가 없으면은 독립 잡지는 사실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돈이 없어서 문제지는 않거든요. 톡 까놓고 얘기를 하면. 돈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나요? 돈이 없어서 문제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열정을 기본 자본금도 없는 데다가 이게 다시 환수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주고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야. 없으니까 못 팔고 못 파니까 없고 그 애초부터 악순환이죠. 팔아주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PD님이 지금 PD 겸 MC님이 PD요? 왜 PD는 맞잖아. NL은 아니잖아. 저는 NL은 아닙니다. 네. 애들 아니 다 여기 PD요? 계시. 나 PD 아니야. 또 NL이죠. 아니, 그러면은- 애들 여기 계시고. 네, 저긴 NL인 것 같고 어쨌든. ML입니다. 진짜. 여보세요. 정말 정치색 불편하네요. ML 파면은 그거 아니야? 저기 멜섭.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제 MSG 재능 정확히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네, MC님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돈은 그래도 나오는 언론에서 일을 하셨다 보니까 사람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건데. 전 인력비 문제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다른 여러 독립 언론들은 사실 돈도 돈이 많이 없지. 문제일 거예요. 와. 사람도 문제지만. 근데 패션 잡지인데 돈 많이 못 걷어들이면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패션 잡지 많이 아니라 어디든지 사실 돈 못 꺼들어드리면 힘들죠. 자 여러분 이스크라의 상황에 보세요. 그렇지. 스타벅스에 깔리는 게 어딥니까? 빵 먹고 싶다. 돈 없어. 빵코씨 듣고 계세요? 정말 근데 스타벅스에 깔리는 이런 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메이저한 곳에 깔리는 것 자체가 그니까. 눈에 띄고 눈에 띄고 그리고 저희가 광고 같은 걸 수주할 때도 얘기하기가 큰 도움이 되죠. 스타벅스에 내고 예, 있다. 저희가 스타벅스에 우리가 스타벅스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그게 차이가 있죠.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 이건 아마 이거 회사에서 안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얘기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 그 다음에 파트너 뉴스제휴사다. 그러면 광고 단가가 달라지고 뷰수가 달라진다 그러거든. 그래서 언론사들이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이유가 그쵸. 거의 몇십억 단위로 그냥 확 바뀌어 버린대 매출이. 광고비 플러스 이 매출, 그러니까 조회수라 그러지. 조회수에서 나오는 뷰수에 나오는 그게 확실히 달라져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포털이 새로 이제 권력으로 권력이 부상을 됐지. 하는 이미 거네요. 됐지. 이미 됐지. 뭐 잡지는 좀 다르겠지만. 뭐 어찌되었든 그러면 10년쯤 하셨다. 어떻게 됐든 근데 버티는 게는 건 주로 수입이 그럼 광고? 아니면 뭐 자발적인 구독료? 구독료 거의 없을 것 같고. 협찬 이런 것도 들어오지 않을까? 무가지라 가지고. 무가지. 무가지예요? 구독은 전혀 없고요. 그러면 울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야 휴지 좀 줘라. 우실 것 같다. 물티슈밖에 없어요. 물티슈라도 있으면 좋지. 이미 눅눅해. 손수건 있어. 손수건 있어요. 잘 울어서. 홍보하면 우느라. 역시 패셔니스타여서 행커칩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울어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무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또 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뭐 협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이 더 들어갈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밖에 뭐 각종 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광고도 제가 봤을 때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스타벅스에 뭐 이렇게 넣는다고 하더라도 400부에 불과하고 인지도가 그래도 어쨌든 주류 언론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운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당하고 계신 건지 비즈니스 그러게. 모델이 어떻게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젊은이들은 열정이 있어서 괜찮아. 뭔 소리야. 열정 빨아먹고 사는 거지. 네, 열정페이라고 하더라도 맞다고 하지 마요. 열정 팔아먹고 사는 거야. 아니 아무리 열정페이라도 인생의 그게- 좋은 경험이니까 돈을 이건 주고 해야 되는 거지. 저건 아니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그러니까 야들아 내가 너희들의 롤모델이야. 존나 홍준표 빨더니만 돌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진짜 미안한데 듣고 계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너무 미안한 게 얘한테 한번 홍모노를 시키고 나서부터는 얘가 제 진성 완전 그 홍준표가 돼서 홍하일체.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됐어. 홍돈. 바꿔라 이제. 별명 생긴 것 같아. 열정페이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인쇄비를 열정페이로 해결할 수 있냐? 그럼요. 가능합니까? 이게 어디까지는 가능한 면이 없다는 게 저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아는데. 내가 다 해봐서 하는데. 아니 그렇긴 한데 안 되는 영역이 좀 있죠. 계속 얘기 좀 하자. 안 되는 영역이 있죠. 네. 당연히 안 되는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인력 같은 저희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뭐 그러니까 인디 잡지도 마찬가지 다른 인디 밴드건 뭐 마찬가지로 다 돈을 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돈을 못 받습니다. 사실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네. 출판 비용은 광고비로 충당이 돼요. 다행이네. 예, 출판 비용은 광고비로 충당이 되는데 가끔 빵꾸가 나면은
이제 십시일반으로 그 정도예요? 맞아. 근데 진짜 그나마 사소하네 고생을. 옛날에 아니지 몇 주 전에 우리 박서방이랑 그 마타리 네, 독립언론 학내 모시고 했을 때 그때 그 얘기했거든. 자기네들은 인쇄비가 없어가지고 편집장이 인쇄비를 벌려고 알바를 해서 그 번 돈으로 인쇄를 했었다고. 우리 PD 열심히 기사 쓰고 있잖아요. 아 눈물겹다. 아 맞네. 대신 근데 좀 들어간 노고가 많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저희는 마케팅 팀이 따로 하나 아예 있어가지고 그 광고만 수주하는. 네, 광고만 100% 그럼 수주하고 편하겠다. 협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케팅팀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아주. 근데 그 팀에서 하결을 하다 보니까 근데 뭐 다른 비용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공을 하기가 좀 어렵죠. 일단 뭐, 기본적인 예, 뭔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저희한테 있어요. 포토그래퍼도 저희한테 있고 스타일리스트도 다 있고 뭐 전혀 스타일리스트까지. 하긴. 다 있으니까 화보 촬영하는 전문으로 그러니까 화보를 전문으로 하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피처 기사 쓰는 분들도 있고 패션 기사 쓰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 분류가 돼 있으니까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문제들이 있죠. 뭐 옷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제일 큰 거죠. 옷이. 그렇죠. 아무래도. 두 번째는 예상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 스튜디오예요. 당연히 할 촬영 가야지. 그러니까 저희는 패션 잡지다 보니까 필드 촬영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스튜디오 촬영할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을 실제로 다 선호해요, 다들. 그게 그런 얘기 예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르대뷰님한테 들었던 건가 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패션 잡지에서 사용되는 그 화보들은 그러니까 뭐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미 정확하게 짜여진 각본이라서 제가 했던 이렇게 그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짜는 게 외부에서 나가서 촬영하는 건 그만큼 더 어려운 일이고 배가 더 힘이 드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대부분 스튜디오에서 촬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생각해보면 스튜디오를 빌리는 것 자체도 엄청 돈이 드네요. 네, 스튜디오를 대여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고요.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저희 촬영하시는 분들 중에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같이 하시는 스튜디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본업은 있어야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스튜디오 이제 그 업무 시간이 끝나고 거기서 이제 촬영을 재빠르게 아니면은 뭐 저희가 사설로 빌리기도 하고요. 근데 빌리게 되면 이제 그 비용은 에디터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케팅 팀도 있다고 어쨌든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르데뷰의 상태는 독립 잡지되 그러니까 선생께서는 후속권을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마케팅이 영 안 좋은 곳에 스쳤어요. 좀 받아줘라 좀.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존나 아무 말이었어. 그러니까 그것도 ABC를 가지고 하자 우리. 이거는 뭐 심돈이에요, 심돈? 심돈이야. 자네 고자였니? 곤란하다. 진짜. 요즘에 성욕이 많이 감퇴됐다는 소리를 듣긴 들었어요. 왜 갑자기 이 얘기로 넘어가? 그런데 이게 보통 이게 뭐라고 할까? ABC가 아니고 뭐 ZEW 막 이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야. 저희 원래 그런 데 아니었습니까? 드립 칠 때? 그러면 다시 또 본론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A로 왔어요. 미쳤어. 왜? 개 멋있어 진짜. 지금 저희가 이제 르데뷰 보고 있거든요 옆에서. 스튜디오 촬영. 야 미쳤다 진짜. 자 다시 이제 F 정도로 간 것 같죠. 뭘 보고 좋아하는 거야 얘? 진짜 정말 진짜 잘 만들었어. 너 남자애 보고 좋아하는 거야? 아니 그전엔 여자였어. 그래? 여자도 좋아하잖아. 그렇지. 네. 멋있다. 여튼 원래 질문이 뭐였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사업체로 넘어가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대표이사도 따로 있고. 회사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자 등록자로 된 명의분들이 있긴 한데 그분은 이미 저희 뜨신 분이라 가지고 그냥 의미는 없고요. 실제로는 네. 명의 교체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르데뷰는 그럼 그 자체로는 법인격을 갖고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법인격 갖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아니면 비법인 사단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일단은 사업자 등록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건 그 운영 쪽에는 별로 신경 안 쓰시나 봐요. 다른 분이 해주시고. 완전히 그럼 분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운영 쪽을 그 편집장이 정확하게 통제를 하는데 제가 지금은 인수인계를 받는 중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건 얘기하기가 예, 자세한 건 제가 얘기가 좀 그렇고 그렇고 사업상 비밀 엄수의 이제 위무가 사업상 비밀 업무 미수는 아니고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다른 분 보면 돈을 거의 못 받고 일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결국에는 본업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찍어내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일 거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균형을 맞추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제가 뭐 다 보고 떠날 수는 없으니까 네.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워라벨이 똥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죠 정확히?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생활 균형이 엉망이다 이 말이죠. 네. 오, 한국어가 되었어. 와. 네. 그러니까 이제는 워크와 라이프가 맥트다. 들어왔어요. 대단하십니다. 착착 물어가죠. 야, 너 불어 잘한다. 잠깐만, 워크 라이프가 불어로 뭐야 각각? 그건 영어잖아. 트가바이비. 트가바이비 맥트.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 TVM인 거죠. TVM이면 굴착기인데. 근본 없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편집장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럼 편집장한테는 뭔가 더 이렇게 인건비가 나와요? 사실 인건비가 나야 될 것 같은데 편집장 한 명한테는 최소한. 더 갈리는 거 아니야? 그냥 더 갈리는 거죠. 그래. 편집자가 된 기념으로 일을 더 주는 거지. 오히려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스튜디오비 같은 걸 더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 버리는 거군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에디터가 충당하는 수준이고 대신 불려나가는 게 많죠. 외부 미팅이라던가. 왜냐면 근데 대표가 되는 확실히 거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비록 독립 언론이지만 그래도 꽤 체계가 잡혀 있네요 각자 일이. 그 10년 동안 갈 수 있었던 건 사실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에 팩션 잡지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던 거는 그것 때문이었어요. 건대 쪽에 이번에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 패션 잡지가. 그리고 서강대 쪽에서도 생겨서 건대에는 K모가 생겼고요. 네. 그리고 서강대학교에는 H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모는 그냥 언어를 뜻하는 일반 명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 명사가 아니라. 네네. 네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현재 그 잡지 형태는 아닌데요. 이제는 패션 페이스북 페이지가 생겼어요. 학내 그 스트릿 패션을 촬영해서 올려주는. 그러니까 그 서울대만 한정 아니잖아. 서울대 한정된 페이지가 생겼어요. 방금 말씀드린 데도 페이스북 페이지 단위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왜 제가 얘기를 왜 그 관심이 있었냐면 2009년에 아니지 2010년이었구나. 2010년에 제가 학보사 했던 시절에 이 교내에 있는 스트릿 패션 관련된 지면을 저희가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생각보다 그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치 관심이 생각보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뭐 얼마나 뭔가 도움이 되나 왜 학부에서 굳이 이걸 해야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라 해야 될까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도 둘째고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죠.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없지? 였거든요. 있었는데 몰랐던 것뿐이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나 수도권에 있던 그 학교와 완전히 또 동떨어진 캠퍼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분명 서울 지역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과연 그게 왜 지방까지 전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서울 지역에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잘 되고 있으면 결국적으로 우리한테 기회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 학교 자체가 대부분의 이제 생활권역이 서울에 있던 애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수도권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사이에서 전파가 될 건데 그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 또 그냥 일반 학우도 아니고 기자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지. 근데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학내의 패션 잡지가 학교 차원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여타 언론처럼 여타 학부사들처럼. 근데 어쨌거나 그것도 학생들한테 중요한 영역인데 왜 학생들의 뭐 생활이나 그런 거는 다루는 언론이 있으면서 그렇죠. 왜 그런 걸 다루는 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다루는 내용은 없는가에 대해서 주장을 해왔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학교에 그게 없는가라는 거 그거를 너무 잘 잡고 있는 그 쪽이 하나 있어요. 그게 캠스콘이라고. 내가 그걸 봤었구나. 네, 캠스콘이라는 게 그것도 캠스콘? 캠스콘이라는 패션 관련된 매체가 하나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기업화가 되어 있고요. 그 기업화가 되어 있는 곳이고 저희보다 한 2년, 1년 정도 늦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각 학교마다 다 카테고리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캠스콘이라는 이제 큰 모기업이 있으면 모기업까지는 아니고 큰 그 집단이 있으면은 셀러브레이터가 있으면 그 집단이 있으면 이제 그 집단에서 학교별로 이제 오버로드가 그 캠퍼스 포토그래퍼라는 개념으로 한 명씩 지정을 하면은 눈목과 한 분이 거기서 그 이제 포토그래퍼가 학교 학내에서 뭐 패셔니스타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냥 옷을 잘 입는 분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분들을 찍어 지나가는 분들 잡아다가 진짜 지나가는 데 잡아서 사진 찍고 양해를 구하고 사진 찍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거야. 올라와. 짧게 찍혀봤어? 아니지. 대부분 찍힌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뭘 입고 있는지를 옆에다 항목 적어주잖아요. 잘 알고 있었어요. 대부분 비싸.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학교 다닐 올라오고서는 빈지노도 올라왔었어요. 네. 누구야? 그리고 빈지노. 이제 군대 가신 그분. 참고로 빈지노는 르데비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역시 패셔니스타는 이것저것 나오시는구나.
결론이 뭐야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캠스콘이 그런 엄청 캠스콘이 있기 그래서 때문에 우리 학교 선배가 빈진호다. 뭔 해염. 아니야. 근데 그래서 아니야, 소비가 좀 덜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아. 학교 학내에서는. 그러면 캠스콘에 비해서는 캠스콘이 왜 근데 그렇게 크지? 그 페북에서도 유통이 진짜 많이. 그러니까. 나도 맨 처음에 페북에서 봤었고. 어.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은 거의 100% 이제 뒤에 모기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르데비만 보더라도 지금 10년이 됐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일체계 자체는 잡혔지만 규모가 커진 데는 한계를 겪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원래 예. 돈이 없으면. 돈이 이제 부족하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는 이제 누군가가 뒤에서 배우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그거를 배우가 통해서 있다니까 뭔가를 수상하다. 배우 세력. 이제 그러니까 배우 세력이 있고 그들은 뭔가를 이제 이익을 얻는 거겠죠. 그 이익은 뭐 유무형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뭐 어쨌든. 말씀드리자면은 캠스콘의 경우는 일단 저는 모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쪽은 그럼 어떻게 가능하죠? 그럼 그러니까 잘 큰 케이스인 거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정말 뭐라 말하기 어려운 그냥 정말 잘 큰 케이스인 거예요. 왜냐면은 성공적으로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대학생이 공감할 콘텐츠를 만든 것도 저희 인정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디노마드라는 곳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디노마드. 예, 알아요. 예, 디노마드의 경우도 처음에 안 들었을 때는 잡지였어요. 전 지금까지 그 인터넷만 생각했거든요. 네, 독립 잡지로 만들었는데 정말 잘 컸죠 거기도. 그 잘 영크리에이트 컸네, 코리아라는 그러니까 네. 미술하는 학생들의 통로로서 커뮤니티로 커져가지고 커졌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차원에서 된 게 좀 크다고 봐요 저는 캠스콘도. 캠스콘도 커뮤니티. 커뮤니티예요? 아니 커뮤니티의 역할을 좀 많이 했었지. 이 사람이 유명해지면 그 사람 지인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면 상내에서.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죠. 엄청- 모기업이 엄청 없더라도 확장이 일단은 커졌었어. 그렇게 되면 당장 광고라나 이런 거 규모도 커지고 하니까 맞지. 유지비는 생기죠. 내가 보기엔 이 캠스콘 내가 지금 진짜 약간 봤는데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 창업주라는 게 좀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지금 머리를 너무 잘 쓴 것 같아.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포토그래프를 만들어놔서 이 사람을 찍으니까 이게 학내에서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쵸. 규모를 처음부터 확 늘려버려서 아예 전국 단위로 지금 했더라고. 보니까 뭐 구경대회도 있고 천천히 밀려나갔지. 한국 교통대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 웬만한 게 다 있더라고. 이분이 확실히 비즈니스에 대한 감이 있는 분인 감이 거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 규모가 커져버리면 광고비를 받을 때 후려치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엄청 잘 크고 그리고 사진이나 이런 거 보니까 잘 찍어. 그리고 잘 고르지 그런- 사람을. 딱 그 그러니까 이쁜 사람을 잘 고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패션이 이쁜 사람들. 그게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 이제 포토그래핑을 확실히. 고르는 사람 자체가 좀 그러니까 선택된 뭐 뽑힌 사람들, 선발된 사람들 자체가 아무래도 그렇게 학교 내에서 이 좀 사람이 유명해. 좀 힙하더라 이런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 그렇죠. 네. 아름아름 좋아하더라고요. 말하기도 하고. 예.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나는 힙하기에는 100년 늦게 태어났어. 그거는 올드한 거야. 100년 전에 힙했던 게 아닐까요? 100년 늦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종로 사가에서 말이야. 그때 우리 어딜 희선이랑 말이야. 그냥 이 아가씨 나랑 코피 한잔 할까? 막 그러면서 말이야. 그때는 이 패션이 잘 통했을 시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건 정말 실로 옷이에요. 네, 제 옷입니다. 왜 올려줘. 왜 입고 있는 거야? 너무 잘 맞아서. 미친놈이네. 어깨가 딱 맞아요. 그건 그렇지. 아니 잠깐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캠스콘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이 많은 것 같아. 이거 대학 내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비슷한 걸 하고 있잖아. 표지 모델을 뽑는다는 것도 나는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럼요. 네. 저도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알아서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 지금 방금 이 진행자분이 좋은 제 그 페이스북 피드에 그 코스모에서 올라온 가슴으로. 가슴만으로 오르가즘을 느낀다라는 사진이 좀 외설적인 사진이 올라왔는데 지금 그걸 자연스럽게 시선이 네? 뭐 볼 수 있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선이 끌리는 거는 그런 류에는 끌릴 수밖에 없더라. 패션 잡지가 사실 시선이 나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내려갔네. 아니 패션 잡지 비난을 피하려고. 아니 패션 잡지에도 눈이 꽂히는 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패션 아이템의 그 절묘함이잖아. 그거 보면서 와 나는 이렇게 못 입는데 이런 거를 입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그리고 약간 신기하기도 하지. 이렇게 대학생들 타겟으로 만든 거고 모델들도 가장 그리고 관심 많을 때야. 야, 보면은 사실 오버도 한 200년 전에 관심 많았잖아요. 아니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위키랑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얘는 관심이 있는 거죠. 저는 완전 진짜 엄밀히 말하면 저는 패션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진짜 그냥 성사해, 내가 스타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그렇지. 저는 그걸 정말 되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또 샤넬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그 샤넬이 듣고 얘기했던 계십니까 샤넬? 샤넬 돌아가셔서. 샤넬이 이제 얘기했던 거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패션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영원히 남는다. 그렇죠. 하는데 여기서 패션이라는 거는 이제
실제로는 패션이라는 뜻 자체가 이 옷 입는 그게 아니라 유행을 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행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남다라고 해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안토니 신발이나 양말 색깔이나 이런 것까지 다 섬세하게 생각하는 거 보면서 진짜 감탄을 했어. 아 감사합니다. 매번 만족스럽게 보고 있다. 양말 색깔도 보여드릴까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잡지가 있어야 될 이유는 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왜 왜 캠스콘 안 나와? 못 나오는 거지. 100년 전에 이제 독립신문 같은 데 나올 수 있었어. 양장 뭐 이런 거, 양장 특집 이런 걸로. 경성지대 특집.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러면 르데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위험한 질문인가? 르데뷰는 캠스콘에 비한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 좀 묻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독립 잡지별로 이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일단 건대나 서강대나 이런 데에 생긴 곳은 어차피 각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사실 르데뷰의 경쟁 상대는 캠스콘일 것 같거든요. 르데뷰도 그럼 모델 그 학내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일단 그 부분부터 차이점이 나게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랑 캠스콘은 경쟁자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면 우리가 더 크다. 그런 차이. 어디 그따위에게 우리를 갖다 대냐. 다루는 영역 자체가 다르다고 다르다. 생각을 해요. 아. 왜냐면은 캠스콘은 어쨌거나 그러니까 학내 트렌드 자체를 다루는 매체고요. 맞아. 학내 쪽에. 연도별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연도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 10년 전엔 이런 옷, 10년 전 아니구나. 그러니까 5년 전엔 이런 옷을 입었구나 되게 이런 게. 부끄럽다. 100년 전에 입던 애도 여기 있는데 뭐 아 이거 오늘 네. 스타일은 100년 전 아니야. 네, 이제 르데뷰의 경우에는 학내 트렌드를 다룬다기보다는 학내 트렌드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진짜 잡지고요. 보면은 되게 네, 지금 현재 그리고- 유행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조금 이제 후회하는 게 제가 독립잡지를 냈었거든요. 새벽 3시라고.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네, 일종의 문예 무크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재밌었어요. 창간호하고 폐간호가 되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글 위주의 그런 잡지였고 새벽 3시에 읽기 좋은 그런 궁상 감성 잡지였는데 콘텐츠 진짜 좋았어. 사실 망했지. 제가 봐도 콘텐츠는 되게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등한시했던 게 제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지만 마케팅을 너무 몰랐어요. 맞아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정말 주변 미안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거의 돌리보는 잡지가 심지어 무가지도 아니었어요. 돈 주고 파는 건데 맞아. 얼마였지? 그걸 제가 5,000원이요. 맞아. 그거를 차마 조금 더 제가 이때를 그나마 지금은 그때보다 낫다고 보는 편인데 그냥 조금만 더 이제 잘했으면은 이게 지금도 나오겠지 않았을까 고민을 하거든요. 마케팅이라는 게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사업체를 어떻게든 운영하는데 법인을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진짜 기사를 쓸 때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기사를 쓸 때는 사람을 조지거나 살리거나의 문제였다면 이제 마케팅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그 이상과 어떻게 일치시켜서 이 콘텐츠 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미지화를 시키게 브랜드화 시킬 시장도 것인가의 물색 문제니까. 잘해야지. 그리고 애초에 잡지 이름이 새벽 3시잖아요. 아까 궁상 맞은 느낌 있잖아. 아. 그런 거에 들어올 애들이 어떤 애들이겠어요. 궁상 맞은 마케팅을 거 알 리가 없어. 그렇지. 확실히 다. 컨텐츠만 위해서 네. 마케팅 다 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는 우리가 들었던 걸로만 생각해 보면 르데뷰는 사실 마케팅 팀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을 어떻게 수도 있죠. 생각하십니까, 르데뷰님?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이 정말 저희는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경험치와.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정말로 원선이 말했던 짬에서 나오는 말이고 죄송합니다, 원서님. 네. 그래서 하나의 태양이라 하면 역시 위쪽에 이제 아니야.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곳의 정치색과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의심스러운데 말이야. 민족의 태양. 그런 얘기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어찌됐든 지금 10년째 이제 소위 얘기해서 짬이 된 거잖아요. 짬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짬처리 된 건가요? 아니 부침도 있었을 거고 중간 중간에 이제 소위 얘기해가지고 헛발질도 좀 해봤을 거고 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현재 르데뷰와 미래의 르데뷰는 다릅니까? 얼마나 달라질 겁니까? 왜냐면 지금 차기 권력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자기 권력은 함부로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면 안 돼. 아니야. 이거 나갈 때쯤이면 차기 권력으로 땅땅땅이야. 그래요? 벌써? 얘기하세요. 현건이 되죠. 일단은 그럼 이제 조칙을 내리시는 거죠. 그렇지. 경들은 들으라.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을 거는 바뀔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가 네. 지향하는 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향하는 잡지 자체가 친절한 매거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앞으로의 패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해주는 매체를 만들고 있는데 네. 그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본질은 바뀌지 않을 거고 잡지라는 걸 어떻게 만들 것도 바뀌지 않을 텐데 네. 저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방법이 좀 바뀌는 영역이 있겠죠. 어떻게 독립잡지여서 돈도 많이 못 벌 텐데. 저기 잘 벌어. 저희 못 봅니다. 돌아가는 게 어디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그러니까 돌리는 것만이 목적이면은 물론 그 생계가 해결되느냐는 문제가 따로 있죠. 예컨대 이제 헤드에이크라고요. 뭐 굉장히 이제 잘 나갔던 독립잡지계의 거의 초신성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그 헤드에이크 제작자 분들도 정말 딱
수익이 다음 호 낼 수 있을 만큼만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네, 이게 정말 이제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는 투잡을 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명칭 자체가 인디 잡지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립적인 인디 잡지라는 명칭이 붙는 게 네, 마치 서부 개척민들에게 몰려나는 인디언들처럼 불쌍하게. 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보면은 패션 잡지가 이제 독립 잡지로서 활동을 할 때 그럼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업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랑 비교했을 때 어떤 얻는 이점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언론들의 경우에는 좀 명확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로 입김을 덜 받겠다라던가 그렇지. 좀 더 명확한데 패션 잡지의 경우에도 그런 성격이 있는 건지 엄청 그럴 것 같은데? 좀 듣고 싶습니다. 오히려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옷 스타일부터 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기업 스폰을 물렀을 때 기업 스폰의 문제는 사실 저희는 크게 바뀔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왜냐면은 그래요? 말씀하신 그 스타일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그거는 스타일리스트의 문제죠, 사실. 어떤 스타일리스트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 다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문제인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업 스폰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저희가 뭐 평소에 이 브랜드는 좀 아니지 하던 브랜드에 대해서 갑자기 막 사실 이 브랜드 여러분 개쩌는 브랜드입니다 이러지는 않을 거고. 그쵸. 네, 그래서 오히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더 아직은 자유로운 게 있죠. 오히려. 근데 오히려 나는 그렇게 하는 게 패션 잡지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언론 같은 경우는 기업을 물게 되면은 그냥 이런 거지. 언론에서 그 기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해지는데 왜냐면 그렇죠. 기업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받으니까.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패션 잡지는 패션 쪽과 관련돼 있는 곳에서 여기에 스폰을 하려고 할 거고. 그렇죠. 최소한 갑자기 순대국밥 광고를 받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것도 이상하잖아. 순댓국에 대한 패션에 대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순대의 장자는 빨간 순대국에 거보다. 대한 패션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 야마자 할 수 그럴 수 있어. 있을 것 같은데? 순댓국을 먹을 네. 때 적절한 패션이야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그랬어요? 네, 모든 곳에는 다 패션이 그렇죠. 영역이 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순대에 대한 패션. 그러니까 이제 슬슬 순대국밥 앤 더 시리 이런 거 시리즈 나오면 되는 거야. 순대국밥 앤더 근데 시리. 도시에서의 순대국밥 그런 느낌. 갑자기 기획회의 하는 거야? 국밥집을 떠나셔서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댓국밥을 먹는 사람들의 패션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딱 그 전형적인 그 순대국밥집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순대 먹고 싶어. 그래서 그래 일단 저녁에 순대. 근데 저녁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지 말고. 그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예를 들어 삼성을 물었어. 삼성 패션을 물었어. 그러면 제일 모직을 물겠죠. 그러니까 제일 모직을 물었어. 그러면 그 패션 잡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한번 문 경험을 바탕으로 이거와 동등하거나 이거보다 좀 더 한 급이 그러니까 급이 좀 낮다고 평가되는 그 브랜드들을 좀 이렇게 영업하기가 더 편해진다는 거지. 그렇죠. 내 경험 생각이 쌓이고 그렇다는 거야. 또 한 번 또 우리가 이들과도 진행해 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론과는 달라진다는 그죠, 거지. 그죠. 어떻습니까? 저희 생각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스폰이라는 게 이제 같이 돈을 받고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사실 근데 모든 패션 잡지에서 진행되는 기본적인 게 아닐까 싶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패션 잡지도 언론이라고 보는데요. 네. 왜냐면은 뭐 이것도 얘기하면 좀 복잡해져가지고요. 어쨌거나 패션 기획도 기획될 당시에 뭐 되게 많은 고민과 함의가 들어가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선택된 거 자체가 뭐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제가 좋아하는 뭐 매체의 모 편집장님께서 하셨던 얘기 중에서 왠지 내가 아는 그분인 것 같아. 예, 맞습니다. 그 맞을 건데 이렇게 그거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고 이렇게 반다나를 기사로 쓰라고 하시는데 반다나를 왜 쓸 건데? 라는 질문을 하셨었어요.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저는 아니고 그러니까 들은 얘기인데 반다나를 왜 쓸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반다나가 유행이니까요. 트렌드고. 여러분 반다나는 두건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뭐 얼굴에도 두르게 네, 되고. 뭐 그랬는데 그럼 이제 그거를 투쟁할 때 좋은. 찾고 찾아가지고 언제 쇼에 올라왔었습니다. 라는 걸 갔습니다. 왜 유행인데라는 질문의 답변으로. 그런데 그럼 그게 왜 그 쇼에 올라왔을까? 그렇지. 사실 왜 유행인데는 그 얘기에 대한 질문이잖아. 그럼 왜 쇼에 올랐을까라는. 왜냐면 반다나는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템이거든요. 그 원인을 찾으면 이라크 전쟁이에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미디어에 반다나를 쓰고선 전쟁을 하는 노출이 됐군요. 노출이 됐고 그걸로 이제 패션이 됐구나. 패션이 됐다, 적응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충격이다. 인지를 하고서는 화보를 구성하는 거랑 인지를 하지 못하고 화보를 구성하는 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 여러분이 보시는 화보가 정말 뭐 단순하고 별게 아니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되게 많은 함의를 갖고 있는 것들이 다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이다. 네, 언론이라고 보고요. 뭐 그리고 저희도 뭐 깔끔 깝니다 사실. 근데 만약에 스폰이 안 들어오면 스폰이랑 좀 자유로우면 사실 깔 때도 훨씬 자유롭게 까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패션 잡지의 경우 물론 언론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다른 이제 언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런 스폰을 받았을 때 이제 생기게 되는 이제 이해관계 충돌, 그렇죠. 그런 이른바 거는 확실히 덜하게 되죠. 그런 덜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폰을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지만 약간이나마 더 그런 이제 컨플릭트 인터레스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는 거라고 컨플릭트 오브 정리해볼 인터레스트.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저희는 스폰이라고 하시니까 전 광고로 이해하겠습니다. 뭐 광고든 아니면은 그러니까 협업 예, 이런 예. 걸로 이해할게요. 근데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사실 오면 거절하진 않고요. 네. 네, 오면은 뭐 저희가 진행하고 싶은 대로 진행할 수만 있다면은 아 그런다면 네, 뭐 전혀 문제 없이 진행합니다. 아.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이쪽에서 통제를 받게 된다면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왜냐면은 이거를 만드는 주체는 저희여야 하니까요. 제가 유지를 해야 말씀드렸던 게 되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스폰이 단순히 광고 이런 거 이상으로 특정 기업이 소유를 하고 혹은 그쪽이 이제 지배적인 지분을 갖고서 저희 예를 들어서 그런 구조랑 팀 비교했을 자체를요. 때 근데 그런 경우는 독립잡지가 사실 아니지. 말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독립잡지가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그런 매체 자체가 사실 많지가 않고요. 아 그러니까 현재 흔히 아시는 제가 몇 가지만 나열하자면은 뭐 여성지론 대표적으로 보그, 뭐 세시, 뭐 나이론 많죠. 뭐 바자 제가 좋아합니다. 다 봤던 것들 같아. 그리고 유명하지. 남성지로는 이제 에스콰이어. 에스콰이어가 남성지 1위에요. 에스콰이어, 아레나, 그 뭐지? GQ, 루엘, 데이지드, 코스모폴리탄. 많네요. 여성지입니다. 아 그럼 패션에 국한된 건 아니죠? 네네. 패션에 국한되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 회사들은 대부분 저 외국에 있는 라이센스지들이죠. 외국의 이제 미디어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 패션 브랜드에서 소비를 갖고서 만든 구조체가 형성돼 있지 않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디어 그룹으로서 나와 있는 거지 이게 어쨌든 특정 어떤 패션 이쪽에 그룹에 소속돼 있는 건 아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들을 읽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시즌에 이 아이템이다 이런 코드가 항상 나오잖아요. 맞아. 하지만 그런 경우에 언제나 브랜드 이름이 실명 노출됩니다. 어느 패션 하우스에서 만든 어떤 제품. 그게 당연히 정치 경제적인 동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잡지는 흙 파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럼에도 그렇긴 한데. 불구하고 단순 정보 공개가 아니지. 이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언론과는 다르게 독립성이 유지되는 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쪽에다가 스폰서들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이름값도 보는 거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각을 봤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그렇죠. 그 감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정확한 건 완벽하게 중립적인 판단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그럴 수 그거는 있지. 둘 다 작동한다. 저는 잡지가 제일 주관적인 매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그 이번 시즌의 이 아이템 네. 정말 뭐 진짜 지난 시즌엔 정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발렌시아가 뎀나살리아가 뭐 신발을 만들었는데 그게 레이어가 3개 알창 레이어가 3개고 뭐 앞에는 숫자를 박았고 좋아합니다 뎀나. 아무튼 그렇게 했고 그리고 뭐 루이비통이랑 슈프림이랑 협업을 했다 이런 걸 하는데 사실 그거는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이름을 담음으로써 받는 광고 비용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건 사실 평론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좋더라라는. 네, 그래서 근데 그 평론 결국에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주관이 전체인 거예요. 사실 잡지를 이루는 그렇게 되니까 주관적인 매체로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제 브루디에가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확히는 이제 패션뿐만 아니라 취향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브루디에가 구별짓기라는 이제 책에서 이제 이론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불드에까지 가는 거야? 네가 브루디 얘기를 하다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지금 먹고 있는 뭐 KGB 보드카를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나의 선천적으로 원래 주어진 취향이 아니고 나의 경험과 계급과 조건들에게 만들어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짐 자무시 영화를 좋아한다 칩시다. 그것은 다 순수하게 내가 좋아한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취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드러낸다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제 잡지를 읽다가 브루디의 그 구별짓기에 대해 쓴 기사 실려 있는 잡지를 본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취향에 대한 글이었거든요. 제가 소개하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잡지가 보그였어. 그 보그 코리아요. 사실 보그야말로 당신은 이런 고상한 패션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자본주의적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잡지거든요. 근데 걔네가 브루디에 얘기한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의미입니까? 반론을 하자면은 예, 반론 나왔습니다. 반론을 하자면은 이렇게 브루지아적인 그런 잡지로 말씀하셨는데 브루디웨요. 그러니까 보그 코리아가 부르주아적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동학 내에서 움직이는 잡지죠. 그거는 맞죠. 걔네 그거는 독립 잡지 맞죠. 아니잖아. 보그가 부르주아적인 잡지라 보긴 애매해요. 이런 고상적인 취향. 오히려 저는 그게 굉장히 소부르주아 욕망을 대변하는 잡지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정말 맞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당신도 이렇게 고상한 취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 패션 이론 중에서 문화 전파 이론 이런 거를 따져보면 어제 급 대화수준 올라가는 거 봐. 나 지금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 그 문화 전파 이론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흔히 주류 이론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상향 전파 이론, 하향 전파 이론, 그리고 이제 상관관계? 평행? 평형 네. 전파 이론이 있는데, 뭐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상향은 하부 계급의 네. 이제 위로 올라가는 유행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컨대 스킨헤드 패션이 주류 패션으로 편입되는 경우. 그리고 스킨십 패션은 스킨헤드야 스킨헤드. 스킨헤드 패션이요. 그런 거 네. 있죠. 그리고 하향은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내려가는. 평형은 그러니까 지들끼리 상호관계를 상호관계끼리. 근데 이게 사실 제일 비주류고요. 이게 그렇죠. 제일 주류 이론은 하향이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 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맡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고상한 이게 아니라 오히려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문제는 내가 그런 상류 계급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난 그런 사람이란 욕망 없이는 애초에 얘가 아무리 쏟아 부어도 그걸 수용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집단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보그가 부르주아 문화일 수는 없고 소부르주아 문화다. 그렇죠.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인디 독립 잡지 독립잡지 다르죠 물론. 는 그럼 무엇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 좋은 질문. 제가 근데 핵심이다. 뭐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냥 어쨌든 편집을 하고 계시니까 정확히 얘기하죠. 정확히 르데뷰가 그럼 가지고 있는 네, 그쵸. 아이덴티티는 뭐죠? 그거. 르데뷰가 하고 싶은.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대학생의 패션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는 영역인 거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다루는 게 패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피처도 있을 거고. 제가 피처팀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대학생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는가? 갖는 게 더 좋을까? 그러니까 당일 말하는 건 사실 서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일을요. 네. 뭐지? 그러니까 약간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걸 라이프 얘기하는 스타일을 거죠. 설계해 라이프 스타일에 주겠다. 관한 부분. 그러니까 대학생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좋은가라는 걸 고민하는 거죠. 대학생 어떤 옷을 입는 게 가장 좋을 거고, 괜찮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원래 학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마찬가지다. 우리 대학생들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거를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간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 학부도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거든.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미시적이면서도 버티컬하게 좀 더 하는 거지. 이거를 마이크로하게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잖아. 사실. 근데 사상적인 얘기도 사실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패션의 방향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감이 안 잡힌다. 그렇게 하니까 사실 저도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되게 추상적인 일반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것들의 그 어떤 반영 내지 그것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식으로 패션과 어떤 식으로 그 교류를 하고 있으면 그럼 그 과정에서 그 대학생들이 그 패션을 어떻게 바꿈으로써 뭐 다른 걸 바꿀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해명이 있어야지. 그거 재밌다. 이제 그 독립 잡지 특히 이제 이 르데뷰가 이제 다른 보통의 패션 잡지랑은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재밌는 질문이네요. 예. 야, 뭐 오늘 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패션이 바꿀 수 있는 게 많다고 사실 생각은 해요. 저도. 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말하는 이야기들, 뭐 이번에는 저희가 LGBT 관련된 기사를 썼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 기사도 많이 써요. 저희가. 그러니까 대학생만 가질 수 있는 진보적인 입장을 많이 드러내자라는 입장이라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영역이 있다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패션이 미친다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번에 영국에 있었죠. 영국에 고등학생이 치마를 입고 맞아. 예, 저희는 그런 것도 패션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이제 미시적인 저항 수단 내지 이렇게 자신을 인정투쟁 혹은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어떤 투쟁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수단 내지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보겠다 볼 수 있다라는 거군요. 어떤 방향성이든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뭐 정치적인 투쟁만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상에서의 일상에서의 그러니까 저는 전 정말 뭐 치마라는 거를 남성이 입어야 된다라고 자주 말을 하는데 시원할 것 같아. 사실 그게 남자한테도 좋아요. 시원해야 된다. 왜냐면은 남자는 이 다리 사이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기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3의 다리. 그러니까 고환이 제가 알기로는 34도 정도 온도 네, 맞아요. 체온보다 조금 시원해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치마 입고 다니세요. 이 치마 입는 게 좋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치마를 입는 게 낫다 생각하는데 사실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이 오히려 치마 입는 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 따뜻하게 뭐 되니까. 그래서 반대가 됐네.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 대학생 현재 그러니까 왜냐면 대학생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 세대 다음 그거에 주류를 만드는 건 결국 대학생이 되잖아요. 우리 네. 그러니까 결국에 미래가 됐을 때 치마를 입는 대표적인 예시로 그냥 치마를 입는 남성이 흔해진다면 그러면은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여성 해방 혹은 남성 해방 뭐 이런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죠. 네. 충분히. 일단 성으로 이제 방금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한하자면 패션이 분명 젠더를 구성하는 일면 중 엄청 하나거든요. 많죠. 제일 큰 정말 영역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가장 오히려 극적이지. 역으로 패션을 통해서 젠더의 전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네 잡지가. 상당히 이렇게 되니까 저도 사실 저는 솔직히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 없는 사람인데 많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패션이라는 게 이렇게 사회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구나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나 같은 사람들은 옷을 그냥 대충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깨끗하게만 입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딱 봐도 그것도 지금 하나의 둘이 코드죠. 그래요. 근데 그게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지언정 지금 타인에게 비춰지는 백수 씨는 패션을 통해서 난 이런 사람이라고 기호를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 저거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거. 그러니까 타인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첫인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쵸. 그 첫인상을 형성하는 가장 큰 게 옷이야.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시계를 끼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인지를 하고 있다면은 어떤 시계를 끼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브랜드를 입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걸 보는 순간 바로 이 사람이 견적이 나올 수가 있는 이 거고요.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가 보이기도 하고. 맞아. 근데 네, 그건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이게 미켓이라고 하는 건데 네. 네, 모자예요. 네, 모자입니다. 모자인데 스님 모자. 그 스님 모자. 챙이 없는 네. 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스님 이게 모자. 이제 프랑스 베통시레라는 브랜드에서 유행을 시킨 건데 저는 이걸 색깔별로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이거를 색깔별로 갖고서는 이걸로 제가 이제 감정 표현을 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바꿔. 네네네. 입으시는 그러니까 좀 포멀해야 되는 자리는 검은색을 쓰고요. 뭔가 오늘 좀 발랄하게다 싶으면 흰색을 쓰고 이런 식으로. 오늘 발랄하게 오셨네요. 오늘은 발랄합니다. 네, 굉장히 발랄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인지하는 사람은 이제 저를 보면 이걸로 봐도 알 수 있겠죠. 오늘 내가 네. 어떤 기분인지. 예컨대 제가 나비넥타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나비넥타이를 가끔 하고 다니긴 해요. 근데 이게 정말 포멀한 정말 그런 턱시도 입고 하는 그런 자리였다면 그게 정말 포멀 어타이어 공식 복장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일상 속에서 이 나비넥타이를 가진다는 건 그런 지루한 패션에 일종의 익사를 더해주는 이게 요소란 너무 말이에요. 좋아. 너무 조화가 잘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나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재밌는 거죠. 나도 그 얘기 들으니까 왜냐면 지금 오늘 모자 쓰고 오셨는데 그거를 양복에 쓰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양복에 공식 자리를 씁니다. 하더라도 써요? 쓸수 예, 있겠지. 저 장례식장에서 쓰고 있어요. 잘 어울릴 오. 것 같은데? 야, 내가 그래서 난 저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뭐 할 수 없고.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방향성이 다르다. 내가 옷을 입을 때도 사실은 신경을 유일하게 뭐가 쓰냐면 나는 카라 있는 옷 같은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이걸 입었을 때 좀 뭔가 금목걸이와 어울리는 그 셔츠. 아니야. 카라 넓은 거. 그러니까 나는 알반지랑 어울리는 나는 이런 옷을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이런 옷이라는 걸 라운드 티를 내요. 라운드 티 네. 같은 거. 왜냐면 나는 이런 걸 입으면 뭔가 너무 날티난다는 생각이 들고 날티요? 뭐야? 그러니까 날라리티요. 날라리티. 그러니까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확실히 80년대 하고 어딘가? 있어. 80년대 어디? 라운드 티가 날티가 난다고? 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 나한테 평상시에 어, 뭔가 그럴 수 있지. 양복 패션이신가 보죠. 약간 뭐. 좀 이렇게 입으면은 진짜 편한 자리에 엄청 편하게 왔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에릭 아니야. 이게 뭐냐 카라가 없으니까. 그건 저도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옛날에는 진짜 이게 너무 강박관념이 엄청 심해서 나 이 티를 이런 티를 입고서는 그러니까 너 멀리까지 오진 않았어. 집 앞에 나갈 때 아니면 친구들 잠깐 볼 때 이렇게 나가는 거지 지금도. 그럴 수 있지. 지금 이 자리 자체도 네. 편한 사람들이 많이 나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면 이런 티는 잘 안 입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을 때 라운드 티가 아니셨네요. 그런 거 있었어. 그런 게 있구나. 나는 그래 겨울에는 나는 기억이 안 나. 겨울에 보면은 내가 엄청 심한 게 겨울에는 남방만 입고 다녀. 그랬다. 그리고 그 패딩을 안 입어. 나도 그래. 나도 패딩 안 절대 좋아해요. 입어. 패딩을 아예 안 입어.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게 가장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든 어떻게든 이게 뭐랄까 너무 크게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자리? 우리 대학 선배 중에 한 분이 머리를 이렇게 하나로 하고 다니는데 그 장미꽃 머리핀만 색깔이 한 3-4개를 봤어. 근데 이제 시위 나갈 때는 무조건 빨간색이야. 근데 빨갱이야? 키퍼 나갈 때는 보라색이야. 그게 뭐라고요? 빨간색 계속 같은 옷 입고 시 나가잖아요. 체중당해서 잡히기 딱 좋아요. 아이 미친 색깔만 바꿔가지고. 머리핀으로. 제가 이제 한번 경찰서에 가봤는데 이제 제가 입고 다녔던 주로 이제 편하게 입기 위해서니까 시 나갈 때 주로 입고 다녔던 야상이 있어요. 근데 그 야상이 이제 남대문서에 가서 증거 1호가 되었죠. 나 증거 2호도 있었잖아. 증거 2호는 모자예요. 이제 야구 모자였는데.
좀 정리를 좀 하죠. 어쨌든 우리가 좀 마음만 해놓고 패션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는데 패션에 대한 얘기 생각보다 재밌네요. 저는 이거 나중에 따로 그냥 패션만 딱 떼어갖고 얘기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패션은 소중한 것입니다. MC님 패션은 중요하죠. 아니 이렇게 독립잡지 이렇게 이제 차기 편집장님을 모실 거였으면 저도 이름이라도 좀 알려줬어야지. 그래야 내가 좀 더 기사를 보고 재밌는 질문거리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도 차기 편집장이 되는 거 아까 알았어. 아 진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좀 미리 알려주시지. 그러면 내가 저기 바쁜 와중이라도 좀 더 보고 오면 더 재밌는 질문들 던졌지. 우리 PD님이 전지전능하진 않으셔가지고 방금 전에 알았다 그래서. 저도 방금 전에 알아서요. 네. 기사 같은 건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보실 게 없으실 거고 그냥 그 에디팅 화보는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저는 사실 화보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분은 활자 그거니까. 제가 볼 때 활자를 아주 자주 읽고 잘 읽은 건 아닌데 그림보다는 낫더라고요. 근데 얼핏 보니까 진짜 잘 만들었어. 근데 하긴 패션에 대해서는 오히려 활자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많은 노력과 능력과 수고를 들인 것일지도 그치.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질문은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데뷰를 어쨌든 지금 엄청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 막 돈이 없고 막 힘들고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래도 열정을 갖고 르데뷰를 하시는 분인 건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독립 잡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해야 되나? 여기에 관심 있는 거의 사람들 최종 질문이다.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영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지.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우리한테. 예. 그러니까 르데뷰를 비롯해서 많은 패션 잡지를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잡지라는 거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잡지라는 게 신문이랑 또 다르게 되게 독특한 게 그 물성이 있어요. 맞아. 네. 맞아. 신문은 읽고 버리잖아요. 이건 수집하는 것도 재밌어요. 근데 신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말할 때 저는 잡지쟁이면서 신문 콜렉터입니다 이렇게 잡지 콜렉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저희 집에 잡지가 200부 정도. 뭐 모으세요 주로? 어떤 잡지? 패션 잡지 위주로 보고요. 그리고 확실히. 인디 독립 잡지나 뭐 기타 좀 흥미로운 잡지. 뭐 전 지난번엔 길드라는데 무슨 제주도 전문 잡지가 있더라고요. 재밌다. 그래서 막, 야 이거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뭐 읽기도 하고요. 또 음식 관련 잡지도 제가 좋아해서 자주 보고요. 그런 식으로 모아대고 있는데요. 한 1년에 뭐 한 100단위가 나와요. 그 잡지비로만. 잡지로 번 돈 잡지로 쓰고. 아니 잡지로 번 돈을 잡지로 쓰면은 돈도 안 버는데 어떻게 써? 이 순환이냐? 이건 무슨 순환이야? 아니, 순환이라도 되면 다행일 것 같은데. 순환이 안 됩니다. 완전 그거잖아. 네, 다른 걸로 돈 빼요, 벌어서 아랫돌 맞고. 다른 걸로 돈 벌어서 그거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돌아가는데 무슨 잡지를 제가 왜 하느냐라는 질문이 들으면 사실 잡지가 갖는 그런 독특함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지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돌려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게 정말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기자라는 직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굴 살리느냐 죽이냐의 문제라면은 에디터라는 업종의 영역에서는 살리느냐 죽이냐가 아니라 당신을 어떻게 설득하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당신을 어떻게 이걸 이해시키냐. 그런 거가 정말 좋다 생각하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가 나올 때 나오는 이런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쾌감? 네, 발끝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잘 만들었다 할 때 기분 당연히 되게 좋고요. 그리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화보 촬영이나 기사를 쓰는 과정이나 그걸 조사하는 과정 뭐 아니면은 그런 과정에서 얻는 이제 즐거움도 있죠. 막 할 때 되게 재밌어요. 그럴 것 같아. 힘들거든요. 되게 진짜 맞아. 막 뭐 옷 저 돌면서 협찬 받은 거 다 떼우고 막 하면 힘든데 재밌죠. 그래도 예, 재밌으니까. 그래도 재밌죠. 힘들고 막 뭐 네가 연극 계속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연극 안 할 거야. 때려칠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르데뷰 여러분 9월에 서울대에 오시면 제가 연극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또 광고한다 너. 여러분 곧 르데뷰 36호가 발행됩니다. 그래서 가을편. 어찌되었든 르데뷰 같은 독립 잡지 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패션 잡지 이제 확실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르데뷰로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해주세요 제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려를 많이 하시고 좀 더 들어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어떻게들 녹음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안톤부터
오늘 정말 굉장히 재밌는 소재였어요. 왜냐면 제가 패션을 잘 안다고 하지 않지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독립잡지 출판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되게 오늘 부르디 얘기까지 하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 시로. 독립 잡지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패션 잡지를 독립으로 낸다? 그리고 어떤 거를 추구하는지 직접 들어보니까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흥미가 생기는 느낌? 네, 그리고 우리의 소리카 강장님 위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패션에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인정합니다. 패션 잡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 사실 저는 되게 의문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안 보니까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패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회적인 거에 어떤 반영이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 패션 잡지들이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나오는 르 데뷔가 과연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잡지와는 확실히 좀 차별화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정말 좋은 어떤 패션 잡지로서 남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르데뷰님. 우선 뭐 재밌었고요. 네, 뭐 오랜만에 패션 잡지 얘기해서 즐거웠고 사실 어디 가든 제가 사실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은 잘 모르시는 분야기도 하고요. 근데 뭐 어쨌건 즐거웠고 앞으로도 르데뷰 계속 나올 텐데 뭐 계속 사랑해 주시고 바뀔 르데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학교 관련된 사연이나 문의 게스트 제보는 fmrdlips@gmail.com이나 페이스북 이스카라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